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많은 말씀드리지 않고 바로 축구 토토 승무패 2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종 픽 영상 화면에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 분들 전용으로 공유 드리는 경기로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14경기 모두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영상의 하단에 나와 있는 저 배팅맨이 제작한 축구토토 승무패 1등을 위한 행운의 굿즈 상품들, 키링부터 토토방 갈 때 편하게 가시라고 모자에 슬리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2월 회차가 아니면 거의 48,000원 최종 픽만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풀벳 96,000원 풀벳을 공유를 드리면 결과가 나왔을 때 뭐 한 경기라도 더 맞아서 여러분들한테 생색도 더 낼 수도 있고 어그로도 끌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렇게 공유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항상 최소한 한 경기 정도는 남들이 선택 안 하는 걸 선택해 보시라고 여유를 드리는 거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 저랑 똑같이 구매를 한다라기보다는 내용을 들어보시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최종 픽을 선택해서 구매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높은 등수를 향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 픽 말씀드려 보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매 회차마다 굳이 검색을 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러지 마시고 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한마디로 조떼꿀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꼬모 대 앵폴리. 자, 현재 꼬모 1907이 리그 13위를 기록 중이고 엠폴리는 리그 18위로 강등권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꼬모의 홈이기도 하고, 현재 투표율처럼 꼬모의 단통 승리를 선택해도 되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최근 10경기 꼬모의 경기 결과를 보면 상대팀보다 점유율이 낮을 때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시즌 꼬모의 평균 점유율을 보면 세리에에서 8위를 기록 중인데 엠폴리의 경우는 19위로 굉장히 낮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죠. 더군다나 꼬모의 홈이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생각을 해볼 때 기본적으로 엠폴리보다 높은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꼬모가 주도권을 쥐고 경기 운영을 하다가 엠폴리의 경우 롱볼 패스가 세리에에서 공동 2위를 기록할 만큼 뻥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한 방에 뒷공간이 털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번 시즌 엠폴리가 홈에서 14경기 동안 단 1승을 기록을 했는데, 그 1승이 꼬모를 상대한 경기였고 점유율을 엠폴리에 내준 상태로 수비 쪽에서 롱볼 패스 한 방에 펠레그리 선수가 골을 성공을 시키면서 1대0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홈과 원정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상황이 다시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때 당시 엠폴리의 주전 공격자원인 콜롬보 선수는 후반에 교체 출전, 에스포시토 선수는 출전을 하지 않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코모 1907이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승무패 어떤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꼬모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베네치아 대 볼로냐. 자, 이 경기는 일단 베네치아의 승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경기력 자체가 볼로냐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베네치아의 승리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무승부에 대한 의심이 조금은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 맞대결에서 볼로냐가 3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사실상 두 골이 페널티킥으로 실점을 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홈과 원정이 바뀌는 상태에서 베네치아가 홈에서 충분히 무승부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뭐 라치오, 아탈란타, 나폴리 같은 강팀들을 상대로 연속으로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베네치아가 리그 5연속 무승부 못하리란 법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라치오, 아탈란타, 나폴리와는 다르게 볼로냐의 경우는 세리에에서 가장 많은 롱볼 패스를 하는 팀이고, 베네치아의 경우는 롱볼 패스 허용 횟수가 세리에에서 3위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롱볼 패스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볼로냐가 이번 시즌 카운터어택 실점이 세리에 1위일 만큼
카운터 어택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베네치아의 경우는 카운터 어택 득점이 세리에에서 최하위권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볼로냐가 패배하는 이변은 나오지 않을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볼로냐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롱볼 패스가 많다 보니까 이번 시즌 골 기대값보다 실제 득점이 좀 더 많이 나와주면서 XGDF 값 세리에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XGDF 값 세리에 18위를 기록 중인 베네치아가 패배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기록들이나 상성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베네치아의 패배가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베네치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메넨글라 대 라이프치. 자, 메넨글라바의 경우는 일단 주전 골키퍼인 니콜라스 선수와 요나스 오물린 선수가 결장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토비아스 시펠 골키퍼는 키가 너무 작아서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카르도소 선수가 출전을 할 텐데 이번 시즌 2경기밖에 뛰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수비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공격적으로도 에이스 공격 자원인 클라인딘스트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하고 주전 미들 자원인 필립 샌들러 선수도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에서 라이프치히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어려워 보이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라이프치히가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득점 루트에 비해서 원정에서는 카운터어택 득점이나 세트피스 득점이 현저하게 떨어지면서 원정 기준 세트피스 득점 꼴찌, 카운터어택 득점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메넨글라바의 경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무 4패로 승리를 기록한 적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메넨글라바의 무패 투픽에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라이프치히의 원정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면에서 저는 이 경기 메넨글라바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홀슈타인 대 브레멘. 자, 이 경기는 일단 홀슈타인 같은 경우는 크로스 허용 횟수가 분데스리가에서 1위를 기록 중인데 브레멘 같은 경우는 크로스 횟수가 분데스리가에서 공동 2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브레멘의 크로스가 먹힐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홀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뜬금포의 득점이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이번 시즌 실제 득점에서 기대 득점 값을 뺀 XGDF 값이 분데스리가 2위를 기록 중이죠. 한마디로 기대도 안 했는데 넣는 골이 많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브레멘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정배당을 2번을 받았었는데 2번 모두 승리를 기록했었다라는 점에서 홀슈타인의 패배는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된다. 다만 현재 브레멘의 원정 정배당 1.88배당은 분데스리가에서는 잘 안 뜨는 정배당이다라는 점과 골대법 계산 결과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았던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홀슈타인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유벤투스 대 제노아.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어떤 기록을 비교해봐도 유벤투스가 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보여지고 제노아의 왼쪽 측면 주전 수비 자원인 아론 마틴 선수도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승리의 투표율이 82% 가까이 나오면서 이번 회차에서 가장 많은 투표율이 몰린 경기가 됐는데 지금 배당도 1.42배당을 받으면서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1.4대의 정배당을 받고 있어서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유벤투스의 홈에서 맞대결 당시 24년 3월에 유벤투스의 홈 정배당이 현재와 동일한 1.42 정배당을 받았었는데 0대0 무승부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무승부에 대한 구린 냄새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고 보이고 사실상 유벤투스가 이번 시즌 무벤투스라는 치욕적인 소리를 들으면서 성적이 좋지 못했고 아탈란타와 피오렌티나에게 연속으로 0대4 대패, 3대0 대패를 기록을 하면서 모타 감독이 잘렸죠. 잘리고 현재 투도르 감독이 새롭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홈에서 감독 교체빨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딱히 투도르 감독이 감독으로서 뭔가 크게 업적을 이룬 게 없었고 뭐 챔스에 진출을 하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번 시즌까지 약 4개월간만 계약된 감독이기 때문에 감독 교체빨에 그렇게 힘이 실릴까라는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홈 유벤투스인데 제노아를 상대로 또 승리를 하지 못한다라면 이건 뭐 유벤투스가 홈에서 개쪽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 조금은 의심이 가지만 그래도 유벤투스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슈투트가르트. 자, 프랑크푸르트의 경우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카운터 어택 득점 1위를 기록 중이고 슈투트가르트는 카운터 어택 실점 2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홈팀의 승리에 마음이 갔다가도 슈투트가르트의 경우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세트피스 득점 3위를 기록 중인데 프랑크푸르트가 세트피스 실점 3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애매한 경기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프랑크푸르트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경기이긴 한데 주전 자원에서의 결장이 슈투트가르트에 비해 크다라고 보이죠. 주전 골키퍼인 케빈 트람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이고 수비형 미들 자원인 오스카 호이룬 선수와 엘라스 스키리 선수가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 그리고 주전 미들 자원인 휴고라르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원 자원에서의 결장 여파가 크게 느껴질 프랑크푸르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그렇고 공격으로 나갈 때도 그렇고 분명히 타격이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프랑크푸르트의 승리 투표율이 현재 63%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이 경기는 프랑크푸르트의 현재 상황에 비해서 승리로 가기에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이는 경기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이 경기 프랑크푸르트의 단통 무승부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 US 레체 대 AS 로마. 자, US 레체의 경우 이번 시즌 세리에에서 최다 실점 3위를 기록 중인 팀이고 지난 12월 맞대결 당시에 AS 로마가 4대1로 대승을 기록했었기 때문에 3, 4개월 만에 US 레체가 AS 로마를 상대로 이변을 내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AS 로마의 경우 원정에서 득점이 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에이스 자원인 파울로 디발라 선수가 빠져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US 레체의 경우가 이번 시즌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세리에 공동 3위를 기록 중으로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실점이 굉장히 많은데 AS 로마가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득점이 세리에 공동 5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과 지난 맞대결 당시에 너무나도 압도적인 기록을 AS 로마가 보여줬었죠. AS 로마가 슈팅을 23번 할 때 US 레체는 단 3번밖에 기록하지 못했고 US 레체 골키퍼 선방이 4개나 있었다라는 점을 볼 때 더 실점할 수도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홈과 원정이 바뀐다고 해서 이변이 나오기란 힘들어 보이는 경기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US 레체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피오렌티나 대 아탈란타. 자, 피오렌티나의 경우 지난 경기에서 유벤투스를 상대로 3대 0으로 때려잡으면서 굉장히 상승세를 탔다라고 보이고 아탈란타 같은 경우는 인테르를 상대로 0대 2 패배를 했고 주전 자원인 에데르손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하죠. 여기에 팀 내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 중인 레테기 선수까지도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확실히 공격에서 평소 같은 모습이 나오기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기 제가 피오렌티나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한 이유는 피오렌티나는 롱볼을 많이 활용하는 팀이고 아탈란타는 짧은 패스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성적으로 무승부는 잘 안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실제로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더라도 피오렌티나 기준 6승 1무 3패를 기록하면서 무승부가 적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피오렌티나가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승 1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존재하고 홈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당시에 상대팀들이 인테르, 유벤투스, AC밀란 같은 이번 시즌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는 팀들을 상대로 승리를 기록했었는데 아탈란타 역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피오렌티나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경기 나폴리 대 AC 밀란. 자, 이 경기는 사실상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였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가 우리에게 익숙한 안토니오 꼰데 감독 밑에서 현재 세리에 리그 2위를 기록 중일 만큼 잘 나가고 있고 현재 9위를 기록 중인 AC 밀란보다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죠. 또한 가장 크게 봤던 건 AC 밀란이 이번 시즌 원정에서 실점이 2배 가까이 많아지면서 승 아니면 패, 모 아니면 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AC밀란은 이번 시즌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1승 2패로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다라는 패턴적인 측면도 존재하기 때문에 승패 두 픽에서 선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폴리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선택한 이유로 이번 시즌 XGDF 값을 비교해 봤을 때 AC밀란의 경우가 세리에 19위 수준으로 물론 골 기대값이 리그 3위로 기본적인 기대값 자체가 높은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XGDF 값이 19위까지 떨어진다라는 건 마무리 능력에서 많이 좀 딸린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많은 고민하지 않고 루카쿠 선수가 있는 나폴리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자신만의 이변 경기들 꼭 가져가시면서 독식을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Take it all.